우리 소장님께서 국어 과목의 중요성과 국어를 대비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어 1등급을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꼭 해야 할 3가지가 있다고요. 올바르게 읽기. 그러니까 올바르게 읽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국어는 일단 왜 공부를 일주일에 2시간, 3시간만 해도 되냐면 영어하고 수학하고 다르게 수학은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만 수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영어도 최소한 영어 책을 읽거나 영어 방송을 들을 때만 공부하잖아요. 국어는 사회도 과학도 엄마하고 얘기하는 것도 뉴스를 보는 것도 다 국어 공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읽는 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책을 100권을 읽어도 올바르게 100권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 저학년인 경우에는 올바르게 발음하고 끊어읽기를 되게 잘해야 돼요. 올바르게 발음하고 끊었죠?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요. 이러면 전달력이 되게 좋잖아요. 전달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글을 읽을 때 어디를 끊어 읽어야 될지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제가 먼저 리딩을 하고 제가 끊을 때 아이들한테 거의 표시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읽게 해요. 근데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쭉 읽어요. 쭉 읽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성은 글자를 읽어요. 글자를 읽으면 독해가 안 돼요. 그리고 2번째, 3번째 읽어야 독해가 돼요. 근데 끊어 읽기 훈련이 되면 절, 구, 문장 단위로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 번에 이해가 돼요. 뭐가 커지는 거죠? 독해력이 커지죠. 올바른 발음으로 읽는다는 거는 문법 실력이 의문론이 되는 거예요. 자,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어느 걸까요? 헷갈리죠? 얘기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밟고예요. 그런데 난 맞히려고 했는데 아유, 뭔가를 혹시 실수할까봐. 혹시 실수할까봐. 밟고거든요. 자, 밟고라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어른들도 밟고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이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는 문제가 없어요. 밟고라고 한다고 하든 밟고라고 한다고 할 때 그 지적질하면 사회생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저도 알아들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소통에는 문제 없으나 국어 성적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올바른 발음으로 끊어 읽기만 잘하면 국어 공부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의문론하고 독해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책을 눈으로 읽는데 어떻게 소리 내지 않더라도 끊어 읽지 않으면 책을 읽는데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발음은 모르잖아요. 글자로만 들어왔으니까. 의문론을 나중에 고등학교 때 한국 사람인데 다음 발음이 옳게 된 것을 한국 사람이 못 적어. 왜? 내가 옳게 발음하는지 잘못 발음하는지를 평생 모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그 시험 볼 때까지.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신 엄마들은 아이 국어책 내용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거 한번 끊어 읽으란 말이죠. 발음해보란 말이죠. 엄마 헷갈리잖아요. 엄마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공짜로 PDF 파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 엄마도 좀 참고하세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어떤 게 비문이고 아닐지. 그리고 엄마가 우리말을 교정을 못 해주겠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지금도 우리말 쓰고 있는데 그렇죠. 엄마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올바르게 읽기. 야, 이게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는 지적을 잘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방송 그렇죠. 할 때 웬만하면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 제 그렇죠. 발음을 듣고 어떤 학생이 그 발음이 맞나 보다, 그 문법이 맞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가장 주의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의 복수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들을 하면 이게 중복되는 거거든요. 역전압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똑같은 거죠. 들을 빼야 돼요. 근데 많은 그 방송인 분들이 이제 그런 실수를 알게 모르게 하거든요. 그게 문법에 나오면 틀린 걸 골라야 되는 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라고 다 맞는 건 아닌데 저도 항상 노력하는데 그 자세를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된다.
자, 네, 그럼 두 번째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올바르게 쓰기. 우리가 이제 쓴다고 하면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맞춤법에 맞게 쓰자는 거죠. 맞춤법. 아까 발음을 통해서 문법을 배웠죠? 이제 맞춤법. 맞춤법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어렵죠. 네, 쉽지 않습니다. 맞춤법보다 더 어려운 게 뭐죠? 띄어쓰기. 최악. 정말 머리 쥐납니다. 자, 만큼이라는 게 명사도 있고 조사도 있어요. 나만큼은 나 다음에 붙었기 때문에 조사예요. 할, 띄고 만큼일 때 명사예요. 띄어쓰기 굉장히 쉽지 않고 되다와 되다.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로서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의 맞춤법이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카톡이나 문자 오는 거 보면 맞춤법 틀린 거 많은데 그거 지적질할 필요 없죠. 뭐 다 무슨 뜻인지 아는 게 목적이지. 그거 지적질하면 사회성은 없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한국 사람이니까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는 연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타자에 익숙하고 눈으로 보는 거에 익숙하지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엄마들도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내용에만. 형식도 어릴 땐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 교육은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창성, 틀린 거 지적질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해주게 하는 것, 그걸 플루언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어는 1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유창성 교육은 된 거예요. 엄마라는 발음을 어릴 때 잘 못한다고 해서 화내지 않았잖아요. 용기를 줬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 쓸 때부터는 받아쓰기 맞춤법을 지적질이 들어가야 돼요. 영어는 처음에 그게 들어가면 영어 울렁증이 생기거든요. 영어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맞춤법, 문법을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맞지만 국어는 모국어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맞춤법하고 띄어쓰기를 제대로 쓴다면 여기서 문법이 상당히 또 많이 해결이 됩니다. 야, 진짜 오늘 좋은데요? 예? 맞아요. 저 에듀소스의 환경 부장으로서 이런 훌륭한 전문가분들을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여러분 실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와. 이 로서와 로서를 맞죠. 정확히 구분해서 맞는 잘 사용했죠. 자, 세 번째. 네? 올바르게 말하기. 자, 읽기, 쓰기, 말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였죠? 올바르게.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일 열심히 하고 다 살잖아요. 근데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성공하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올바르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실만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주는 건 아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성취가 있는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읽기, 쓰기, 말하기 안 할까요? 다 하겠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익숙하게 만들면 그게 쌓이는 거고, 틀린 방법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린 방법이 익숙해져서 나중에 문제 풀 때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이제 올바르게 말하기인데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 얘기할 때 요새 그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줄임 표현을 많이 쓰고 엄마하고 얘기할 때도 거의 눈빛으로 다 얘기하고 야, 왜, 막 이렇게 딱 무슨 뜻인지 알고 딱딱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습관이 시험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늘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면 글도 완전한 문장으로 쓰는 습관이 나오고 비문을 자꾸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금은 귀찮더라도 학교 갔다 왔으면 씻고 나서 밥 먹자라고, 이게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나 씻고 밥 먹게. 이거보다는 제가 어젯밤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 아이한테. 네, 그러니까 조금만 아이가 저학년이면 부모 말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높임 표현이에요. 그 백화점을 들어가도 손님 잠깐 기다리고 계실게요. 이젠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음료수 여기 있으실게요. 이게 뭐,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저게 틀린 표현인지 안 틀린 표현인지도 이제 지적하기도 힘들 정도로 과잉, 그 존칭 표현이 많은데, 우리말에 존칭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거죠. 존칭이.
주격 존칭, 뭐 상대 존칭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존칭 표현만 어릴 때부터 예절 바르게 하면 할아버지한테 용돈도 받고 최소한 문법도 잘 들어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존칭 표현을 잘 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이들은 EQ가 커져가지고 참을성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존칭 표현 하나를 잘 쓰는 것만으로도 얻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서더라도 존칭 표현 잘 쓰지 못하면 교정해주고 엄마도 헷갈리면 존칭 표현 정도는 익숙했다가 자기의 시어머니나 어머니나 어른들한테 나도 존칭 표현을 써주고 집안 내에서 그런 표현을 자꾸 쓰도록 하면 이쁨 받는 아이, 예절 바른 아이, 그 다음에 28명 안에 드는 아이. 그러니까 이 참 존칭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뭐 동방예의지국이어서 예의 교육을 중시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을 높여서 항상 비문이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은 네. 하도 백화점에서 만약에 그런 존칭을 들으면 그게 존칭이 맞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4번에 그걸 딱 찍을 가능성도 큰일 나요.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백화점에서도 그렇게 늘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분이 잘못한 거를 누군가 지적을 안 해주면 맞아요. 우리 회장님, 네. 학교에서 얼마 전까지 이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셨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공감 가십니까? 어떠십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요. 아이들은 또 아직 한글을 완전히 맞춤법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기 검사를 하면 틀린 맞춤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에서 고쳐주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한 명씩 불러서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이가 글쓰기에 좀 흥미를 잃을까봐 이렇게 수정만 해주고 자주 틀리는 것만 모아서 전체에게 지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틀릴 때마다 잘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가요? 틀릴 때마다 고쳐주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는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선언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이제 네가 틀린 거를 고쳐줄 건데 이 방송 봤더니 너 대학 잘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리고 고쳐주는 거고 이게 고쳐주는 태도에 의해서 아이가 수용 태도도 바뀔 거 아니에요. 신경질적으로 고쳐주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가 인정하라 그러면 인정할 것 같아요, 이제. 자, 국어 공부할 때 요약하기를 상당히 강조하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단 끝나고 나면 이 문단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줄 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5줄 읽었으면 다음 줄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혼자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밑줄 딱 쳐보고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자습서에는 아까 한글 같은 자습서에는 요약이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보고 한번 따라 써보거나 마음속으로 되뇌겨봐도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요약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네 요약해서 쓰라고 그래요. 그럼 계속 쓸까요? 안 할까요? 안 안 하죠. 요약된 거라 눈으로 봐라. 전과 만든 사람이, 자습서 만든 사람이 다 요약해놨으니까 읽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눈으로 한번 보라 이거죠. 요약하기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쳐보기라도 해라. 그리고 나서 한 3줄로 그대로 베껴 쓰면 돼요. 네가 무슨 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한 3페이지 읽은 다음에 그거 어떻게 요약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문장 5문단이면 5줄, 4줄 정도 딱 써보고 비슷하게 맞추면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하다가 포기하느니 약간 모자라더라도 80%만 가더라도 꾸준히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실력이 올라가지 결심하고 하면은 이게 안 돼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더 맛있는 소스 들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